안녕하세요. 딜러 말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입찰을 실시했는데 미달됐습니다. 따라서 단기 달러 자금 시장 우려 완화로 원달러 매수세가 이제 주춤했는데요.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올랐습니다. 이런 60전 상승을 했는데 여기 시장에서 보면은 장중에 한 8시쯤 이 시간 8시쯤 됩니다. 8시쯤 1224원까지 갔었어요. 보니까 달러 자금 수요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올라갔다가 쭉 밀리면서 121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형태를 따라갈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은의 첫 통화수합 외화대출 입찰이 미달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 또 정권회사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 단기 달러 자금시장 유동성 괜찮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원달러가 하락 압력을 어저께 받았는데요. 100억 달러 84일짜리 100억 달러 중 79억 달러 7일물짜리 단기물 20억 달러 입찰에 8억 달러 70% 수준을 거쳤습니다. 금리는 84일물이 0.9%, 7일물이 0.5713% 이렇게 됐고요. 자, 한국 기재부 한 관계자는 입찰 결과를 볼 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다가보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권사는 참여를 못 하거든요. 이제 은행들이 참여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은행도 이제 자금부에서 참여를 합니다. 딜링룸하고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그림 모양은 괜찮았습니다. 뉴욕시장 가보겠습니다. 뉴욕시장 보시면은 예상 뭐 경기 지표는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면서 다우가 빠졌습니다. 미국계 수익률 201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달러 지수는 분기 말에 달러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중앙은행들한테 랩보를 해가지고 달러 자금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랩보는 뭐냐면은 각국 중앙은행들 채권을 담보로 연준이 달러를 지원해주는 그런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달러에는 빠졌고요. 유로 달러는 그냥 보합 수준. 유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고요. 다른 지표들 보면 스왑 포인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 디폴트 스왑이 올라갔어요. 왜 평점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반대로 변동성 지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시장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매수로 돌았었습니다. 자, 유가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기사 하나 들고 왔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맥주값하고 유가하고 거의 같대요. 비슷하대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도 기름값이 싸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은 뭐 좀 쉬어가는 뭐 이제 변동성 좀 줄었죠. 크게 왔다 갔다 안 하죠. 따라서 변동성은 줄은 가운데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1분기 약 20% 폭락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 분기입니다. 다우지수는 23.2%,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또 2조 달러 더 또 인프라 투자 법안을 마련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 조치를 이제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다우 지수는 이제 투자자들은 2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일날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앞두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일날 미국 고용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션 변동성 지수 보겠습니다. 변동지수 조금 이제 60 밑에서 계속 조금씩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50 부근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지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시장은 유동성과 신용, 보건 위험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도 조금 반등하다가 반등세가 이제 주춤하겠습니다. 달러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달러 자금 수요로 돈이 몰리면서 이제 100 근처까지 갔다가 뚝 떨어지는 장중에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레포를 제공하면서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월달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US 달러가 1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노르웨이 크로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중국 3월 구매자 관리 지수의 코스피가 2% 상승하고 외국인이 18거래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외국인들 끈질기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로 돌아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1분기에 코스피는 20.2% 하락했습니다. 낙폭은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입니다. 아직까지 배얼리 장세입니다. GDP 전망 하향 조정 소식 등이 들려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추가적인 부양책 논의가 있습니다. 1분기 동시다발적인 악재 단기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각종 지표 이제 부진한데 2분기에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이제 등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2.19 올랐고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0.16% 하락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03% 하락했습니다. 위안화는 조금 달러 위안은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중소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 제조 구매자 지수가 전일 35.7에서 52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구매자 관리 지수는 그 구매 그 어떤 백화점에 이런데 매니저 상대로 그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실물을 그렇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높게 나왔습니다. 분석가 중국 건설은행인데 위안화가 뭐 강세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위안화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다운사이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질 그런 어떤 여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안화가 6.98에서 7.18 사이에 거래될 것이다. 7.18, 6.98 사이에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일단 7.1 위로 올라가거든 위안화를 갖다가 매수해라. 달러를 파고 위안화를 사라 이런 어떤 권고를 했습니다. 원달러 어저께 같은 경우 한미 통합사업 120억 달러가 조금 미달하면서 시장 분위기 워낙 강세 쪽으로 흘렀습니다. 장중에 1215원대까지 떨어지다가 반등 장막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217원에 끝났습니다. 요 부분은 일단 통과를 했는데 갭을 통과했는데 요 부분이 23원 레벨이거든요. 23원 안착을 해야지 요 갭을 갖다가 우리가 욕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원을 안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19거래일 연속 국내 이제 유가증을 팔아치우고 있죠. 3월 기준으로는 약 12조를 팔았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작년 4분기 외환거래가 순거래 내역을 보면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은 이제 위쪽에 매도 개입도 하고 뭐 매수 개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1220원을 사이 두고 한 마이너스 3원 정도 위로 플러스 3 밑에 마이너스 3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가 만약에 미국 증시 영향으로 하락할 경우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 좀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223원 안착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날씨는 지금 현재 구름이 끼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는 한 9도, 햇빛 나고 구름 있고, 오후에는 한 19도. 굉장히 온도가 높은, 일교차가 큽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외환시장은 뭐 그렇게 일교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기 있다가 햇빛 났다가, 조금 잠잠한, 바람도 좀 잠잠하니 불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상 딜러 말이었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